아직 여름 제품들이 많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9월 초 바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왕구름입니다. 오늘은 여름 제품을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들고 왔어요. 벌써 9월이 다 됐죠. 아직 여름 제품들이 많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여름 제품들을 지금 싸게 팔아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여름 제품들이 언제 잘 팔리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겠죠. 네이버 트렌드로 주기를 저는 확인을 해보는데요. 4월에서 6월이 여름 제품들의 완전 피크예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준비를 하니까요. 그 이후로 7월이랑 8월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팔릴 수 있는 기간이 오죠. 그리고 9월 초 바로 지금 이때까지는 여름 샌들이나 발 뚫린 제품들이 아직도 잘 팔리기도 해요. 올해는 특히 더위가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샌들을 하루에 1개 이상씩 꾸준히 팔았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상위 노출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정리를 못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전략이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 제품은 6월까지만 사입하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여름 제품에 너무 힘을 쏟지 말고 가을 제품 소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어야 됐어요. 여름 제품을 계속 잘 팔리니까 밀고 나가려다가 오히려 가을 시즌 준비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제품이 남아버렸으니까 지금 와서 어떡하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죠.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가 이하로 싸게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제품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나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봐요. 첫 번째 방법, 바로 제품을 저렴하게 처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마진을 거의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재고를 털어내고 자본금을 회수해서 가을이나 겨울 제품으로 다시 회전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이 방법은 특히 성격이 급하시거나 재고를 오래 쌓아두는 게 싫으신 분들한테 딱이에요. 아, 빨리 팔고 새 제품 들여오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돈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방법이 완전 제격이죠. 근데 물론 마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산 그 가격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원가에 파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에 좋은 점도 있어요. 판매 수를 늘릴 수가 있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트래픽이 올라가고 또 리뷰도 쌓을 수가 있거든요.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리뷰나 트래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진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제품을 지금 당장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자본 회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95만 원에 사입한 제품을 여름에 120만 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원가에 95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마진이 수수료랑 뭐 세금을 떼면 거의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팔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1월쯤 되면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하냐면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인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105만 원짜리 정가인 이 제품이 내년에 115만 원 아니면 한 120만 원까지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특히 에르메스 제품들이 작년이랑 재작년에 가격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런 가격들은 소비자들한테 지금 사야 되는데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팔았을 때보다 내년에 가격이 오른 후에 팔면 훨씬 더 큰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남을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당연히 훨씬 이득이겠죠.
지금 당장 팔아도 마진이 거의 없거나 있어봤자 몇만 원인데 내년에 팔게 되면 20만 원 이상 더 남길 수가 있다면 당연히 기다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에르메스처럼 고가 브랜드는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일부 제품들은 지금 저렴하게 팔아서 재고를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자본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서 가을이라 겨울 제품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특히 기존에 120만 원에 팔고 있던 걸 알던 소비자들이 뭐 95, 100만 원 이렇게 판다고 하면 너무 저렴한 건 알기 때문에 지금 시즌 오프인 이런 상품들을 빨리 구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판매 수나 리뷰 수를 늘리는 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리뷰나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돈을 내고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진을 약간이라도 얻으면서 리뷰랑 트래픽을 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가격 인상 시기를 노려서 조금 더 오래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년 초에 가격이 오를 때쯤 되면 지금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 제품들에게서는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은 약간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당장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기.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브랜드 공홈에서 직접 사온 제품이라면 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은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원가에 판매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황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해외 병행 수입으로 제품을 들여오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남겨지는 마진의 그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백화점이나 공홈에서 사온 분들은 그만큼 원가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오히려 좀 큰 이익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는 자금을 팔아서 자본을 얼른 회수하고 다른 제품으로 회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가진 제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중요한 케이스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브랜드가 신상품에 굉장히 예민한 브랜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브랜드들은요, 신상품이 나오면 바로 그쪽으로 눈길이 쏠리고 지난 시즌 제품들은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원가 이하로라도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 팔려고 놔두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안 찾게 되면 그때는 진짜 난감해져요. 이런 브랜드들 특징은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더 예쁘고 더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이 아무리 좀 예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묻히기 좋아요. 특히 뭐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새로운 제품을 입고 나와서 인기를 끄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기존 제품에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가 가진 제품이 예뻐 보이더라도 내년에는 그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월 안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가 이하로 좀 빠르게 처분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팔 기회조차 잃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 브랜드 특성도 잘 파악하시고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름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진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판매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판매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